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느 한 분야의 공부를 시작해서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상상, 혹은 운동을 엄청 해가지고 몸짱이 되는 상상, 또는 유튜브가 떡상해서 수익으로 먹고 사는 상상. 그럼 너무 좋겠지만,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리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목적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여기 남들만큼 입고 먹으며 살고 싶지만 집이 없어서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야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OLA 단편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경찰과 찬송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메디스 광장 벤치에서 소피는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신문을 밑에 깔고 발목과 무릎 위까지 덮어놨지만 더 이상 소용이 없었죠. 어느덧 추운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겉옷 한 장 없이 정면으로 겨울을 나기란 불가능했기에 지금부터 피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했습니다. 물론 소피의 머릿속에는 이미 해결 방법이 들어가 있었죠. 뉴욕 형무소가 있는 블랙리스트 섬에 들어가서 석 달 정도 지내다 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블랙리스트 섬은 소피의 겨울 숙소나 다름없었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아침 공기를 보아하니 오늘이야말로 절차를 밟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자선단체에 가기보다 감옥에 가기를 선호했습니다. 구호기관에 간다면 간단한 취식 정도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소피는 생각했죠.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는 강제 목욕이 필수였으며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선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질문들을 끝도 없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소피에게 그들의 오해는 퍽이나 부담스러웠죠. 차라리 규칙의 제재를 받지만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법의 신세를 지는 편이 좋았습니다.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쉽고 유쾌한 방법도 있었죠. 바로 값비싼 음식점에 가서 기름진 음식을 양껏 먹고 돈이 없다는 사실을 밝힌 후 순순히 경관에게 인도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소피는 광장 맞은편에 있는 최고급 포도주와 요리를 파는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멀쩡한 조끼도 걸쳤고 연도도 깔끔히 한 상태라서 겉모습에서 문제될 건 없어 보였죠. 구운 청동오리와 포도주, 치즈와 커피, 거기에다 시가를 한 대 탁 피는 상상을 하자 금방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피가 레스토랑 안으로 발을 딛자마자 집에 있는 꼬깃꼬깃한 바지와 형편없는 구두를 발견하고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길바닥으로 끌어냈습니다. 이런, 아무래도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 같군. 6번과 모퉁이에는 멋진 상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중 상품으로 가득 찬 진열창이 소피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그는 돌멩이 하나를 주워 유리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에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경찰도 예외는 아니었죠. 경찰관은 진열장에 가까이 있는 소피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범인은 어디에 있어? 경관님은 제가 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리창을 깬 사람이 그대로 버티고 서서 경찰관과 단판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어떤 남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순식간에 이문희산을 향해 뛰어갔죠. 혼자 남은 소피, 그는 어쩔 수 없이 길 건너편에 있는 별 볼일 없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옷차림 때문에 쫓겨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프 스테이크와 핫케이크, 파이 등을 시켜 먹은 후 웨이터에게 돈이 없다고 말했죠. 어서 경찰관을 불러오시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무슨 경찰관? 얘들아, 이리 좀 와봐라. 그는 관절 이곳저곳의 아픔을 느끼며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있었죠. 두어블록 앞에 진열장 앞에 수수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경찰이 있었죠. 그림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소피는 옷을 고쳐입고 여자에게 다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죠. 여 베델리아, 우리 집에서 좀 놀아볼까? 이제 이 여인이 반항하는 손짓 하나면 섬에 있는 피한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은 빤히 바라보더니 소피의 옷자락을 잡고 말했죠. 그래요, 마이크.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맥주 한 잔 사주신다면 땡큐죠. 사실 저도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었거든요. 소피는 수수한 옷차림을 입은 여자와 함께 경찰관이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들자마자 달아나 버렸죠. 이 정도 되면 신이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블랙리스트 섬은 이제 소피의 손을 떠나 도저히 닿지 않는 먼한 모습을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헬멧을 쓰고 곤봉을 차고 다니는 경찰관들을 욕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메디슨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기소 본능이랄까. 집으로 가던 길이었던 거죠. 그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오르간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낡고 작은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가였죠. 소피는 음악에 취해 잠시 자리에 앉아 벽에 기대었습니다. 달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었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소피는 이 찬송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순박했던 어릴 적 들었던 찬송가는 그를 과거 한편으로 데려다 주었죠. 어머니와 친구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에너지와 커다란 이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기가 빠져들었던 깊은 구렁텅이와 타락한 나날들, 무가치한 욕망,
비열한 동기 등을 생각하자 털들이 곤두설 지경이었죠. 그 순간 그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절망적인 운명과 맞서 싸우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었고 이 정도쯤이야 하며 자신의 두 다리로 우뚝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직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소피는 당장 내일부터 시내에 있는 일자리를 찾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면 다시 이 세상이 떳떳한 이봐요. 소피가 몸을 뒤로 돌리자 헬멧에 곤봉을 들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렇다면 따라오시오. 다음날 아침 직결재판소의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섬에서 금고 3개월. 이야기 끝. 인생이란 흐느낌과 훌쩍거림 그리고 미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훌쩍거릴 때가 많다. 작가 오웰리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그는 다른 유명한 작가들과는 다른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 은행원으로 일하던 도중 은행 자금을 횡령해서 3년 동안 감옥에 복역했었던 이력이죠. 시드니 포터는 감옥에서부터 오웰리라는 필명으로 단편소설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이 힘겨운 나날들을 따뜻하고 재치있게 풀어낸 그의 단편들은 금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해마다 우수한 단편소설들에 오웰리상을 준다는 것만 봐도 그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관과 찬송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자마자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은 어쩐지 안쓰럽고 우프기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피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하는데요. 이야기 초반 부분에 나왔듯 먹고 사는 게 빠듯했던 소피는 구호단체보다 감옥을 선호합니다. 소피의 논리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구호단체에 가게 되었을 때 각과 을의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는 자, 마치 애완동물과 주인의 관계처럼요. 그 원동력이 호의라고 해도 소피는 자신을 엘로서 여깁니다. 그렇기에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여러가지 질문에 전부 대답해야 했죠. 하지만 감옥에 가게 된다면 자유를 제한받을지언정 사사로운 개입은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소피는 왜 자신에 대한 질문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아무래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피가 당당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에 대한 질문받기를 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사실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한마디로 작품 초반부의 소피는 자존심은 세지만 자존감은 낮은 인물입니다. 이야기 후반부에서는 변화가 생깁니다. 어릴 적 들었던 오르간 소리를 들으며 지난날이 자신을 떠올리게 되고 그동안이 형편없었던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그에게는 더 나은 삶을 살 충분한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소피는 용기가 부족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구호단체에 가는 대신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감옥을 택하는 것이고요. 사다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공부, 다이어트, 자기개발 등등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불타오르지만 계획을 실천하는 일은 또 다른 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합리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마치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매년 겨울 감옥을 찾아가는 소피처럼 말입니다. 오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